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 그리고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실손보험입니다. 이번에는 실손보험 개혁안이 한 번 있었죠. 그런데 1,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험료가 너무 높아져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자동으로 재가입되는 줄 모르고 평생 90% 보장이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실손보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전환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 1, 2세대 가입자분들이 왜 지금 뉴스에 자꾸 거론이 되고 정부에서 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을 어떻게 계약 재매입을 하게 되는지 앞으로 나오게 될 5세대 실손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실손보험은 한번 전환되면 기존 상품으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영상이니만큼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내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필요하시다면 친구, 지인, 가족들에게도 영상 꼭 보내주셔서 실손보험에 대해 잘 대처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실손보험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일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실손보험은 평생 가는 보험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갱신 때마다 언제든지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시간이 갈수록 보장은 계속 축소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입 시기에 따라 재가입, 즉 내가 지금 받는 보장은 없어지고 보장이 축소된 새로운 실손으로 재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손보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미래의 의료비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의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가입 시기마다 보장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2세대 가입자분들, 특히 2013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진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손보험의 기본부터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볼 건데요. 실손보험은 병원비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커버가 안 되는 전액 자기부담금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실손보험이 대신 보장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의료비는 대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1세대 실손보험부터 4세대 실손보험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비급여도 거의 다 보장을 해줬고 자기부담금도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까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기부담금이 거의 안 나오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유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 강력한 보장 내용 때문인데 이 1세대 실손보험은 갱신 주기는 있지만 이 재가입 주기가 없어서 평생 유지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단점 딱 두 가지만 뽑자면 이미 갱신이 많이 되어 있는 1세대 실손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많이 높아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1세대 실손의 통원 한도가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세대 실손보험인데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도 3월까지 가입자입니다.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2세대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 증권 꼭 확인해 보세요. 2세대 실손보험은 2013년 4월 전후로 가장 중요한 이 재가입 주기가 있고 없고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4월 이전 가입자분들은 재가입 주기가 없습니다. 평생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재가입 주기가 생겼기 때문에 가장 빠른 분들은 2029년부터 재가입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내가 가입되어 있었던 2세대 실손보험은 해지가 되고 2029년도에 최신 실손이 만약에 5세대 실손이라고 하면 5세대 실손보험 상품으로 자동 재가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무조건 재가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 가입 시점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판매된 실손인데요. 자기부담금이 20%에서 30% 정도로 늘었고요. 입원 외래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보장이 축소된 느낌은 있지만 착한 실손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보험료 대비 보장은 좋은 실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실손보험인데요. 이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판매 중인 상품이고 5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기 전까지 판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요. 비급여 항목이 아예 특약으로 빠졌고요. 이 비급여 치료로 병원을 자주 가면 내 보험료는 올라갈 수 있고, 병원을 잘 안 가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전문 용어로 비급여 이용량 연동형 구조가 적용이 됐습니다. 즉 실비를 쓰면 내가 비급여 치료로 실손보험을 이용한 만큼 현재 보험료가 유지가 되거나 할인이 되거나 할증이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재가입 주기도 5년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분들은 2026년부터 재가입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5세대 실손보험입니다. 2025년도 말 정도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5세대 실손보험도 새로운 구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4세대 실손보험이랑 비교해 봤을 때 급여 부분은 큰 차이가 없지만 외래 시 자기부담률을 정하는 부분에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같이 적용한다라는 점이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가장 큰 변화는 질병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누게 된다. 그리고 비중증 비급여 치료 시 보장을 대폭 하향한다. 이 두 가지가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병원에 가서 도수 치료든 체외 충격파 치료든 뭐든 받으면 비급여라도 실손해서 70%에서 80%, 90%, 100%까지 보장을 해줬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는 비중증 시에는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외래 시 50%와 5만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실히 보장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5세대 실손에서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보장이 나뉘어진다. 그리고 중증 질환에는 예를 들어 암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기존처럼 급여 항목은 20%, 비급여 항목은 30%의 자기부담률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자기부담 상한제가 500만 원 한도로 신설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좋아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중증 질환은 달라요. 외래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감기나 허리 통증으로 인한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 같은 것들은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 비중증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대폭 하향이 됐기 때문에 실손보험의 실효성이 많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를 비중증일 때 받는 경우가 더 많고 비중증일 때 내가 병원 가는 빈도수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이 비중증의 보장 한도가 축소됐다라는 점은 전체적인 보장이 축소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5천만 원 한도에서 1,000만 원 한도로 줄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이 비중증 특약은 보험료 할증 대상에도 포함이 됩니다. 즉 병원을 자주 다니면 보험료도 올라가고 보장도 줄고 내가 내는 돈은 점점 더 많아지는 구조예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1, 2세대 실손 가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정확한 판단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4월 이전에 가입한 2세대 가입자분들은 보장도 넓고 재가입 주기도 없고 자기부담금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만 내가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 실손을 유지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4월 이후 가입자분들은 어차피 15년이 지나면 내가 가입한 현재 실손은 해지가 되고 새로운 실손으로 재가입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현재 고민 중이시라면 4세대 실손으로 고려해 보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병원 이력이 너무 많으면 실비 전환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이 실비 보장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실손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현재 4세대 실손이 판매 중이기 때문에 향후 5세대 실손이 출시할 때 보장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지금 상담받고 4세대 실손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현재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분들 보험을 재매입하겠다라는 내용 뉴스에서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너무 높으니까 보험사가 기존 계약자들한테 보장이 줄어드는 대신에 보험료를 깎아줄게. 대신 예전 실손보험은 지금으로 끝내자. 이런 식으로 재매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소비자와 합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기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강제 재매입은 없다라고 밝혔고요. 전환을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계약 재매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손보험 청구할 때 팁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청구할 때 심사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특히 비급 영목 같은 경우 CT나 MRI 같은 객관적인 검사 자료는 필수고요. 도수치료 같은 반복적인 치료는 10회 이상 받게 되면 효과 재확인 소견서를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한방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는 의료 기록지와 시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걸 갖추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삭감되거나 또는 보류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꿀팁만 더 드리자면요. 보험사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했는데 실사를 나오겠다라고 하는 경우 들어보셨나요? 그럴 경우에는 그때부터 3영업일 안에 독립손해사정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험사 소속이 아닌 제3의 전문가가 중립적으로 판단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당하게 병원을 다녔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못 준다고 해요. 이럴 때 독립손해사정사가 의료 기록을 보고 이거 지급 대상이 맞습니다 라고 해주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이 제도를 몰라서 손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 꿀팁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 딱 2가지만 보고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좋을지 전환하는 게 좋을지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50세 남성이시고 2012년도에 2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하셨습니다. 현재는 허리 디스크로 도수 치료를 자주 받는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 보험료는 월 7만 원대라고 합니다. 도수 치료, 체외 충격파는 꾸준히 받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전환보다는 유지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세대나 5세대 실손에서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보장이 줄어들거나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관리급여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자주 다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4세대로 전환한다면 바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실손보험 유지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58세 여성분이신데요. 2011년도에 2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하셨고 병원을 거의 안 다니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료 부담이 크고요. 지금 보험료가 월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상황인데 1년에 병원 가는 횟수가 1, 2회 수준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실손 유지 메리트가 많이 떨어집니다. 보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실제로 병원에 잘 안 다닌다라고 하면 보험료 부담은 당연히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계신 분들은 4세대로의 전환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병원 잘 안 가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딱 이렇게 2가지 상황만 보더라도 판단 기준이 어느 정도는 서시죠. 병원에 많이 다니는 분, 특히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현재 실손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병원을 거의 잘 안 다니시고 보험료 오르는 게 너무 부담된다라고 하면 4세대 실손 전환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손보험에 관한 모든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실손보험뿐 아니라 암보험, 간병인보험, 수술비보험, 운전자보험, 치아보험까지 궁금한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앞으로도 어려운 보험 지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꼭 친구나 가족분, 지인분들에게 영상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